기름역을 제외한 우리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 증차와 부분 유료화가 추진됩니다. 총학생회는 차후에 학우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새로운 방식의 통학버스 운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아리연합회가 추진해오던 종합복지관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복지관 관련 안건은 처장단 회의에서 유지수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 총장의 결정에는 지난 대동제 때 있었던 사건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리연합회 최희윤 회장은 차기 동아리연합회에서도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23위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수치입니다. 우리 학교는 평가 항목 중 국제화 부문에서 12위를 기록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교육 여건과 재정 부문에서는 4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위클리 뉴스의 황주호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의 한 교수가 저희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 교수는 저와 대화 중에 저희 국민대 방송국의 방송을 두고 소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악관 로비에서 송출되는 방송 소리가 크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매 학기마다 사전 점검을 거쳐 볼륨의 크기를 정한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교수는 생방송 중인 조종실로 들어와 방송 장비 코드를 뽑기까지 했습니다. 방송국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교수는 언론정보학부의 류춘열 교수입니다. 저희 국민대 방송국 BBS는 우리 학교 교내 구성원에게 듣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막말이 단 한 명에게서도 나오지 않도록 질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중에 전철역이 인근에 없는 학교 하면 우리 학교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마련되어 있는 게 무료 통학버스인데 이에 대한 증차와 부분 유료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기름역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이 그 대상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의 반대 의견도 있어 유료화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 29차 회의가 지난 월요일 종합복지관 314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학버스 증차와 흡연부스 1차 설치, 교회 OT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제46대 총학생회 리필은 총무처와 학생처를 통해 논의해본 결과 통학버스 증차에 대해 부분 유료화를 진행한다고 회의를 통해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통학버스 증차의 선택사항 중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부분 유료화에 대해 기존의 통학버스 승하차를 할 때 설문지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동아리연합회 최희윤 회장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 통학버스 부분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흡연부스는 경상관 콘서트홀 오른편에 먼저 설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교회 OT 진행에 대해 김영준 부총학생회장은 학사 일정상 내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최창영 총학생회장이 임명됐습니다. BBS 뉴스 신민규입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은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야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건축대학과 신문방송사 등 야간 작업이 잦은 부서들은 그나마 야간 작업 신청이 용이한데요. 동아리연합회가 일반 학우들에 대한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복지관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 안건이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29일 처장단 회의에서 마지막 절차인 총장의 승인을 못 받아 무산됐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회의 전 총무처장을 통해 복지관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 안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학우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가 시행됐다면 학우들은 야간 작업 전날 동아리연합회에 신청을 하면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최윤 회장은 이번 안건이 총장님에게 전해진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복지관 야간 출입 절차 간소화 문제를 차기 동아리연합회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소연입니다.
우리 학교가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 2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지난해 같은 대학평가에서 기록한 종합순위 2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국제화와 교수 연구, 교육 여건과 재정, 평판과 사회 진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제화 항목에서 1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하위 항목인 영어 강좌 비율은 1위에 올라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교육 여건과 재정 항목에서는 40위 밖에 머물렀으며 하위 항목인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과 세입 중 납입급 비중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교수 연구 항목과 평판과 사회 진출도 항목은 각각 20위, 24위로 평가됐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복지관 지하 101호에서 열립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는 대학평가 거부에 관해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8일 총학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와 관련해 회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저희 국민대 방송국의 신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이 지난 6일에 대학평가 종합순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기서 23위를 차지했는데요. 한 계단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몇몇 대학들이 이 중앙일보 평가가 나오기 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민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거부를 요지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2일에 고려대학교 총학이 가장 먼저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2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요? 네. 그 다음 날에 또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몇몇 대학들도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고요. 네. 평가가 발표된 날 6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등 서울 지역 7개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수재 7개 대학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숫자를 봤을 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우리 학교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7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던가요? 기자회견에서. 전체 대학 총학생회는 중앙일보가 대학 종합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캠퍼스 울타리를 넘쳐 사회적 여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는 그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나오고 나서 불만을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결국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 대학 순위 평가는 마음에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음에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 학교 총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까? 네, 우리 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언론사에서 행해지는 대학평가와 그 평가 기준이 과연 납득이 가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이 사용하는 그 지표들에 대해서 좀 문제시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총학생회는 우리 학교가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학생 자치공간에 수익용 시설을 만들거나 공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용 사업을 학생 자치공간에 들여왔다는 거는 그 저번에 있었던 종합복지관 열람실 이동과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 콘서바토리 시설이 종합복지관에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산학협력관이 있습니다. 산학협력관과 국제교육관 같은 경우 새로 생긴 건물들인데 이것마저도 지표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두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한 건물이 도서관의 연장선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한 건물은 지금 자리가 협소한 공학관의 확장판이 아니겠느냐 하는 학생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제 총학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총학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체 지표상의 비합리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의 행보가 대학평가 지표에 집착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총학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학교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이런 총학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학교 본부는 대학평가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학교가 생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일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비록 언론사의 대학평가라도 결국 이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바깥에서 대학들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 총학과 학교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총학은 거부를 했고 학교는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총학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인다고 합니까? 46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금에 있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평가가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에는 소홀한 현재의 대학 순위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46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항상 타 대학과 연대를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일단 학교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고요.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규 기자였습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흡연부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에 열린 제2차 북악발전위원회에서 경상관 앞에 교내 흡연부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김영준 부총학생회장은 교내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팀 관계자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부스에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지정한 용적량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흡연부스 설치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이번 달 내로 경상관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고 총학생회에 전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 일부 강의실이 자습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우리 학교 교무팀은 시험 기간에 한해 학생들에게 강의실을 개방한다고 지난 월요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강의실 사용 기간은 이번 달 23일까지입니다. 17일, 24일 금요일과 주말은 입학 전형 일정으로 인해 강의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 시간은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건물은 북악관과 국제관, 7호관, 공학관, 과학관으로 총 5건물에 9개의 강의실이 해당됩니다. 중간고사 기간 개방되는 강의실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행정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종합복지관 일부 수도관이 터져 복지관 공연장 사용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희윤 동아리연합 회장은 지난달 28일 웅진코웨이 직원이 복지관 정수기를 공사하던 중 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 수도관 사고로 인해 복지관 1층 서점과 지하 1층 공연장의 콘솔, 조명, 전기 메인 장치 등이 침수됐습니다. 공연장 장비 침수로 인해 지난주 지하 1층 제1공연장과 제2공연장을 사용하기로 돼 있던 단체는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복지관 공연장의 무대 사용은 이번 주부터 정상적 스케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곡도서관 지하 2층 열람실 사용이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성곡도서관 열람팀은 CCTV 설치 공사로 인해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지하 2층 열람실 사용이 중단된다고 지난 6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성곡도서관에 있는 다른 열람실과 마찬가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곡도서관 지하 2층 열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학생 예비군 훈련 일정이 지난 수요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1학기 향방 기본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과 2학기 복학생과 신입생 중 향방 기본훈련 대상자입니다. 훈련은 덕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훈련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행됩니다. 단과대학별 일정은 해당 홈페이지 학사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소집 통지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22일까지 복지관 501호와 공인 전자주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교내 구성원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내년부터 보시 코리아와 공동으로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우리 학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 보시 코리아와 함께 내년부터 KMU 보시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7일에 발표했습니다. KMU 보시 산학 연계 교육은 자동차공학과와 자동차 IT 융합학과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설됩니다. 교육은 보시 코리아 엔지니어들의 자동차 기능 실습과 보시 트레이닝 센터 현장 실습을 통해 진행됩니다. 국민대 신문의 창간 66주년을 맞이해 열린 제39회 북악문화상 공모가 오늘 마감됩니다. 모집 분야에는 문학상과 학술상이 있습니다. 문학상 분야는 시, 희곡, 수필 등 8개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학술상 분야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종합복지관 507호 국민대 신문사 편집 편성국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나들이 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한편 일요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지방에는 다음 주 목요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등교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8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8도로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걸칠 가벼운 외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곧 있을 중간고사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틈틈이 짧은 운동으로 건강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중간고사 관계로 2주간 휴방하며 다음 방송은 10월 31일에 계속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BS 위클리 뉴스였습니다.